다음 사이클의 집값 폭등의 부메랑이 되는 것은 지금의 미분양과 건설사 부도에 달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것은 어떻게 갑니까? 매뉴얼대로, 네, 우주 만물의 법칙,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순서대로 정확하게, 시계바늘이 움직이듯이, 네, 몇 시 몇 분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당합니다. 이렇게 이 사이클이 계속 돌죠.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여기서 호구 잡아야 되거든. 호구. 자, 이 국면에서 호구 잡아야 되거든요. 호구. 네, 이 호구를 잡아야 되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 두 국면에서 어떻게? 헐값에 사야 됩니다. 헐값에. 이 짓거리를 지금 한 5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은 100년 이상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20대 초반 때, 네, 지금 뭐 어떤 뭐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아서 첫 월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통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갔습니다. 그때가 제1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 가서 월급 통장 만든다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저한테 이거 하나 더 만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만든 게 저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겁니다. 예,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 자, 이때 제가 청약통장을 만들고 이거 한 2번 정도 깬 것 같아요. 2번. 자, 왜 깼냐면은 아무것도 모를 때죠. 네, 그때는 지금 뭐 집값이 떨어진대. 안 좋대. 그래서 지금 안 좋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필요했나 싶어 갖고 그 깨버렸습니다. 근데 또 2번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은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때 올라가니까 나도 좀 집을 좀 사야겠다. 아주 어릴 때죠. 뭐 20대 초반이니까. 네, 아무것도 모를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또 2번을 또 만들었어요. 2번 만들고 2번 깨고 이렇게 이 짓을 한 2회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 뭔가를 좀 깨닫게 됐는데, 네, 나도 남들과 똑같구나. 여러분들 청약통장 깨본 사람들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청약통장 다 깬다고 해요.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이거 남들 따라가면은 절대 돈 못 법니다. 지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청약 불패, 뭐 서울도 밀렸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락장이 시작됐어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겠죠. 네, 집값이 떨어졌죠. 1번. 네, 그 다음에 무엇이죠? 청약통장 깹니다. 그 다음 2번. 네, 집값 떨어지고 청약통장 깨고, 그 다음 3번 뭡니까?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심각해집니다. 미분양. 지금 이제 미분양이 10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은. 네, 대구뿐만이 아니고 뭐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서히 증가해요. 서울도 지금 청약 불패라는 서울도 미분양이 생겨나건데 뭐 지금 지방이라고 뭐 지금 버티겠습니까?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서서히 생긴다는 거죠. 3번 미분양.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4번 시행사. 네, 시행사 아니면은 이건 조합. 네, 정비조합. 여기서 이제 큰 난관에 빠집니다. 조합. 어떤 난관? 이 사업성이었으면은 여기서 파산을 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트리마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파산했습니다. 자살하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이제 앞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사업성이었으면은 이거 기술적 파산이라고 한대요. 기술적 파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분양. 그것이 뭡니까? 네, 일반 분양 물량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업성이죠. 조합원들의 돈을 걷어서 아파트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누구 돈으로 만든 겁니까? 아파트를. 네, 신규 일반 분양자죠. 일반 분양. 일분이라고 하죠. 일반 분양자의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현상이 지금 이게 고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고차가 됩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보시면은 5층짜리 아파트였어요. 다. 이런 5층짜리 아파트였죠. 지금은 중층 아파트죠. 다. 사업성이 없죠. 사실은. 일반 분양에서 빼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5층짜리 아파트를 짓 때는 제초안이 없었습니다. 제초안. 뭐 연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층 재건축, 이 사업성이 없는 재건축을 만드니까 이제 제초안을 만든 거예요.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무엇이 또 생겨났습니까? 제초안을 만드니까 사업성이 없고, 거기다 소유주들은 뭐 하겠다는 그럽니까? 이거를 고급화하자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남아있는 일반 분양도 없애자 그러고. 이 사업이 됩니까? 자초되고 나중에 기술적 파산 상태로 가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파산 상태로 갑니다.
어쨌든 지금 뭐 어떻게 분양을 한다 그랬어. 네, 그럼 뭐 사업시에 인가가고 이제 이주 철거 다 했어. 건설사 붙었습니다. 나중에 건설사 부도납니다. 이거. 자, 이거 부도날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이라는 꼬리는 항상 맨 마지막에 건설사의 부도로 이어질 수가 있죠. 건설사가 하는 역할은 집만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대금을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돈 받습니까? 네, 조합원들한테도 받기도 하고 일반 분양자한테도 받아야 되죠. 돈이 끊겨버립니다. 일반 분양자도 돈을 못 내. 고급한다고 제초안 들어가지. 예, 돈이 갑자기 빚이 생겼는데 어떻게 돈을 넣습니까? 일반 분양자는 또 어떻게 해요? 청약을 안 하는 거예요. 미분양이 되니까.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앞으로는 저는 기본적으로 2에서 3년 정도는 조정장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조정이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입지, 희소성이 있고 한정성 있는 입지는 아파트는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계속 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는 희소성과 한정성이 없습니다. 한강변에 있거나 무슨 뭐 광안대교가 보이는 그런 아파트가 없죠. 많이 없죠. 그러니까 희소한데 대부분의 어떻습니까? 2, 3년 정도를 끌고 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외곽 쪽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 3년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사 이거 하나 물리게 되면요. 잘못 건들게 되면은 사업성 없는 저 뭐 외곽 쪽 이상한 거 하나 건드렸다가 이거 지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몇 개 잘못 건드렸다가.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완성이 되는 곳은 저는 80%는 무리라고 보고, 네, 20%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되는 단계까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란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죠. 사실은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 제초안입니다. 제초안. 자, 이거 불로소득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정치권에서 맨날 한 얘기가 이거예요. 왜 불로소득이라는 문제를 꺼내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국민들에게, 많은 국민들한테 나는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쓸데없는 증명이죠, 이거. 자, 이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은 어떻게 됩니까? 제초안하게 되면은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이 단절됩니다, 단절되는 효과예요. 안 그래도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중층 재건축인데, 예, 5층짜리 재건축 없죠, 이제. 뭐 반포주공, 뭐 1, 2, 3 주고 뭐 남아있는 거 몇 개밖에 없죠. 자, 압구정 현대도 그렇고 중층재건축 이 공급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되니까 더욱더 공급을 말살시키는 것이 제초안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주택 정비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공급은 나머지 중간에요 다 파산합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보시면은, 자, 예전에도 재건축은 5층짜리였는데 지금은 중층으로 다 넘어왔죠.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다 거의 대부분이 주택이었어요. 구성이. 80% 이상이. 지금 재개발 구역 가보세요. 무슨 쪼개기니? 보시면 아니면 진짜 원룸촌이에요, 원룸촌. 원룸 빌라입니다. 원룸 빌라 다세대예요. 그러니까 세대당 보시면은 조합원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초안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있어서 부과되진 않지만 이전만큼 사업성이 없다는 겁니다. 네, 공급이 많이 나오기 힘들다는 거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는 자, 이 문제가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살아남는 것이 20%밖에 없고 많은 단지들은 저는 정비 사업 뭐 재개발, 재건축에서 파산하는 조합들이 굉장히 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양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사가 붙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파산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네, 공급에 대한 문제들은 저는 앞으로가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고 보고 그리고 멸실되는 가구들 그리고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겠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거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이클이 계속 돌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침체가 되고 다시 회복기를 거치고 화랑기가 거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는 재개발 특히 재건축 그리고 신도시 활성화 잘 됐죠. 신도시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주택 공급은 어디서 나옵니까?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급이 사실 나오기 힘들다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2, 3년 후에 정도 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공급 부족 문제는 반드시 등장합니다. 자, 이 문제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가라는 부분들, 이 부분도 제가 항상 똑같다고 그랬죠. 이 코스피 주가입니다. 여러분들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항상 제가 얘기하죠. 2배 올랐어요. 반토막 나고 40% 이상 빠지고 2배 오르고 반토막 나고 이 짓을요. 20년,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40년. 2배 오르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40% 이상 막 반토막 그냥 납니다. 여기서 보세요. 올랐죠. 반토막 나고 또 2배 올랐죠. 반토막 나고 2배 올랐죠. 반토막 나고 또 2배 올랐고 또 반토막 나고 또 2배 올랐고 이건 2배 이상 올랐네요. 이거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2000년대 IMF 겪고 나서 또 반토막 나고 또 2배 올랐죠. 또 반토막 나고 또 2배 오르죠. 또 반토막 납니다. 이거는 뭡니까? 주식뿐만이 아니고 부동산도 똑같이 이랬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 그랬나요? 이 쉽잖아. 네, 오늘 해가 떴으면은 저녁 되면 달이 뜬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 실행을 안 합니다. 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까먹어요. 희한하죠?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수가, 인덱스가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수순이 뭐예요? 이게 이제 반토막 난다는 겁니다. 오름폭이 아니고 지수상으로 봤을 때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습니까? 뭐 이 3,000포인트 넘어가니까 4,000포인트 노래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거 보시면은 삼성전자 주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다 말씀드렸죠. 이게 위험하다 그랬죠. 저는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게 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힘이 없습니까? 먼저 꼭지를 쳤어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이 꼭지 칠 때가 요 정도였어요. 이 코스피 지수가 요 정도 시간에서 꼭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상승기가 짧다는 겁니다. 상승기가. 네, 상승기가 짧은 종목은 크게 하락합니다. 하락기가 길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라고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더 떨어진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꼭지 친 날짜를 하루 전날에 다 말씀드렸죠. 이 꼭지 친다고. 다 팔고 주식 계좌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아주 쉽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주식, 다른 주식 한번 볼까요? 제가 금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방송했나요? 지금 좀 다른 게 있다고 그랬죠. 네, 뭐 현대차 이런 거 좀 다르다고 했죠. 여러분들 보세요. 덜 빠지죠? 덜 빠지죠? 이거는 빠진 폭에 삼성전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락기. 하락기에 덜 빠진 주식은 나중에 더 많이 오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들은 부동산과 똑같다는 겁니다. 부동산하고. 네, 논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안 좋은 상황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병 떨어지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세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영원히 오를 거라 생각하는데 영원히 상승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내려가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죠. 네, 비트코인도 제가 다 말씀드렸죠. 꼭지 이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바닥 3,500만에서 한 번 더 줄 거다. 올라가는 거. 자, 여기서는 뚫고 갈지 아니면 중간까지 갈지 아니면은 네, 한 절반까지 갈지 어쨌든 차고 내려간다. 그런데 이 차트가 특이한 게 국면이 뭐죠? 여러분들 보면 다 알잖아요. 네, 이제 캔들을 보시면은 변동성이 커지면서 내려가죠. 올라갈 때는 변동성이 죽죠. 근데 이 국면은 달라요. 내려가면서 변동성이 죽어요. 캔들의 모양이, 캔들의 봉이 네, 지금 변동성이 죽습니다. 캔들이 이렇게 커야 되죠. 이렇게 커야 돼. 근데 내려가면서 이게 캔들이 작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상승장을 만나게 되면은 캔들이 죽으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죽으면서 올라가고, 하락장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캔들이 커집니다. 계속. 내려가면서 더 커져요. 맨 마지막에 바닥 짚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 캔들이 죽어가는 형태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 상패 주식이라고 합니다. 상패 주식 패턴입니다. 상패 주식. 그러니까 주식이 상장 폐지될 때, 영원으로 갈 때 이 패턴이 나타납니다. 변동성이 죽으면서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하락기와 지금의 하락기가 다른 부분이 뭐냐? 기존의 하락기는 반등을 모색하는 하락기였다면 지금은 비트코인 하락기는 네, 영원으로 가는 상장이 폐지되는 주식의 특징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양질의 주택 공급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네. 자, 이 조정기가 있습니다. 조정기가 2년에서 3년 정도
네, 그리고 대충 보면은 올해 지금 3월 정도부터 3월에서 4월 정도라고 보게 되면은 내후년 정도에 뭐 한 3월 정도 4월 아니면은 좀 더 길면은 한 3년 정도 걸리겠죠. 이건 아파트 단지마다 다릅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는 1년 정도 조정하고 네, 바닥 다지기 하는 아파트 단지 있을 거고 어떤 아파트는 3년, 어떤 아파트는 10년 동안 하락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2, 3년 정도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 영원한 하락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이 조정기는 반드시 끝납니다. 이 하락기는 끝나요. 어차피 다 어떻습니까? 사이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입니까? 양질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 왜? 우리가 지금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요. 이미 재건축이 갖고 있습니다. 재건축. 그 다음에 재개발이죠. 역세권 재개발. 거기서 공급이 나오기 힘들다는 거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특히 제초안 같은 경우는 네,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결국에는 재건축 시장인데 그 제초안 때문에 안 되고 네,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자, 빌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수가 많다는 겁니다. 세대수가 이전에 있었던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모양 그리고 공급이 늘어났던 모양들은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양질의 공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향후 저는 또 다른 양극화의 시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시발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셨던 네, 지금 시세가 내려가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누구 다 경험했죠.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청약 통장을 깨는 일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 자, 이 청약 통장을 깨는 것은 굉장히 저는 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네,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